자, 과일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고 있나 이 얘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이게 농수산물 유통공사? 정확하게?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네. 역임하셨고 지금은 지속가능 국민밥상 포럼의 대표 백혜숙 대표님 네,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네. 전문위원 이런 데가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예.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있습니다. 가락시장, 강서시장, 친환경 유통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곳이에요. 아하. 자, 우선 이번에 설 연휴 앞두고 과일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상상을 초월했죠. 상상을 초월한 거 맞죠? 네, 분명히. 네. 그거 한 100%씩 오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 감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과 값이 네. 10kg에 뭐 8만 원 넘어가고 한 알에 만 원이 넘어가 한 알에. 한 알에 만 원이 한 넘어갔다. 알에 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역대급이죠. 역대급이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사과하고 배가 비싸다 보니까 대체 과일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게 사과 못 먹으니까 귤 못 그렇죠. 먹으니까 네. 오렌지 먹어라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내산 과일 중에서 감귤 같은 경우가 작년에는 5kg 한 상자에 15,000원이었으면 이번에는 100%, 110%가 올랐어요. 3만 원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감귤은 원래 누구든 박스채로 놓고 사 먹는 그렇죠. 거거든요. 겨울에. 네. 이번에는 봉지로 샀어요. 사람들이. 맞아요. 비싸가지고. 네. 왜냐하면은 3만 원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이걸 만 원으로 먹다가 이게 3만 원이 됐단 말이야? 손이 그렇죠. 안 가게 되죠. 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감귤만 그랬냐? 다 그랬잖아요. 사과 하나를 만 원에 먹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네,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해요. 이게 그러니까 윤 정부가 이게 물가 관리에 대한 실패를 했다라는 게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럼 좀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우선 기후 변화 얘기하거든요. 네. 그건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 요인이 된 건 맞죠, 그죠? 맞죠. 예, 거기서 뭐 그 수해를 입는다든가 또는 냉해 피해. 를 입는다든가 네. 때 아닌 네. 그러니까 그 기후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그 기후 요인은 전 세계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후 요인만으로 이걸 설명할 수는 없다. 첫 번째.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인건비 얘기도 하고 뭐 또는 그 연료 비용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네. 그것도 사실이긴 사실이죠. 네. 근데 인건비가 떨어진 나라는 없잖아요. 없죠. 그것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사과를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연관되어 있는 걸 좀 추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예. 기후 위기, 기후 그건 첫 번째 변화. 있고. 그러다 보니까 꿀벌이 사라졌어요. 꿀벌이. 예. 3년 전부터 벌들이 실종됐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벌들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이사 간 거예요? 일단은 이제 온도가 봄철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벌들이 나갔다가 못 돌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벌들이 실종돼 있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꿀벌들이 네. 적응을 못 해가지고 날씨에. 그럼 못 돌아오고 그다음에 이제 벌통 내부도 네.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벌들의 개체수가 줄어든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일 하면은 예. 벌들이 수분을 해주잖아요. 아. 벌들에 의해서 과일이 유지되는 거나 다름없는데 벌들이 실종이 되니까는 그런 요인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날씨가 변해서 뭐 날씨 너무 춥거나 덥거나 하는 요인도 있지만 그 날씨로 인해서 과일을 맺히게 만들어주는 곤충들 역할.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생겼다. 이건 네. 근본적인 거예요, 굉장히. 네. 근본적인 거고. 그리고 그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건 전 지구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건데 그거 말고 우리만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중에서 구조적인 유통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걸 관리하는 정부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나눠서 얘기해 보자면 네. 유통 구조의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전 네. 세계 유일하게 유일해요? 소비지에서 예. 소비지 공영 도매 시장에서 90% 가까이 경매 거래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좀 쉬운 말로 풀면 서울에서 네.
그 과일이 소비되는 곳에서 네. 거기서 경매 제도로 과일 가격이 결정된다?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그렇죠. 90% 이상이. 우리나라 이제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1985년도에 네. 개장이 됐는데 그때 도입한 게 경매제도예요. 일본 거 그대로 따라 했는데. 경매 제도 자체는 다른 나라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소비지가 아니라 생산지에서 생산자분들이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자분들이 경매를 해요. 가격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아하. 소비지까지 와서 소비지에서 경매로 가격을 결정하는 그것도 90% 가까이 물량이 들어오는 가락시장에서 90% 정도의 경매 거래가 일어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일본 같은 경우도 경매가 1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경매로 가격이 결정되는 건 다른 나라도 있는데 네. 그런 나라는 산지에서 경매를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게 맞죠. 네. 산지에서 바로 경매를 해서 사서 그다음 유통이 되는 건데 우리는 요 서울 경매지까지 다 와서 그럼 그 사이에 마진이 다 붙겠네요 이미. 그것보다도요, 가락시장에서 마진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중도매인 또 점포로 옮겨줘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구매자 이렇게 가는데, 여기 가락시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지방으로 또 내려가서 또 경매를 해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의 물가가 더 비쌀 오히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팔리는 곳에서 경매를 했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여기서 전체 가격이 90% 결정된다는 건 여기 가격이 전국의 가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준 가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가 있어요? 일단 경매의 특성이라는 게 그날 들어오는 물량이 많으면 가격은 폭락하고 물량이 적으면 중도매인들이 서로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물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농민들이 내가 얼마 받을지도 모르고 그냥 올려보내요. 그러면 원가에도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 나와서 농민들은 이제 파탄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유통업자들은 돈을 벌겠지만 그렇죠. 농민들은. 네. 그리고 가락시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대 공영도매 시장에 다른 거래 제도가 들어와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가 네. 여러 가지가 있어야지 이 경매 제도하고도 경쟁하는 가격 결정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농암법이라고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직거래 도매상이라고 하는 시장 도매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법률에는 해놨는데 그 한동훈의 그 꼼수 있죠. 시행령 꼼수. 검수완박 시행령 꼼수처럼 이 농암법에도 시행령으로 막아놨어요. 가락시장의 경매제도 외에 직거래 도매상을 도입을 못하도록 시행령으로 막아놨어요. 농민하고 직거래 도매상을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네, 그거를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장관 승인을 껌껌이 받아야 돼요. 그런 걸 하려면. 네, 33가지 쫙 껌껌이 아주 디테일하게 시행령으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정도로 막아놓으려면 이 경매 쪽에 이권이 엄청 세고 이 경매 쪽에 참여한 주체들이 힘이 세다는 얘기인데?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제 농협을 포함해서 가락시장에는 6개 첨가 회사가 있는데 그 첨가 회사들의 대주주 면면을 보면요. 대하첨가는 호반건설, 호반프라퍼티, 호반건설 아시죠? 호반건설 네, 서울신문 대주주. 거기가 대주주예요. 대하첨가.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계열사. 화장품이요? 네. 태평양 개발. 거기가 또 대주주예요. 첨가 회사들의. 첨가 회사가 우리가 중소 그 업체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대기업들이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독점적 수탁권을 농업법에서 보장을 하니까요. 대하첨가 같은 경우가 자본금이 50억이었는데 2019년도에 564억에 호반 건설에 팔렸어요. 그 정도로 아무것도 투자도 하지 않고 우리 공영도매 시장이라고 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 공간에 계속해서 85년도 이후에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 매매 차익을 올리는 거죠. 그 6개 업체요? 네, 농협을 포함해서 6개. 농협이 끼어 있긴 하나 나머지 5개는 그러면은 그 일반 사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대기업이고 네. 이들의 아주 공고한 카르텔이 있는데 이 이권을 시켜주느라 다른 방식의 가격 결정 구조, 경쟁 구조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여기서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비싸면 끝나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기준 가격이 돼서 이 기준 가격이 이제 농민들에게 어떤 뭐 농산물 가격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보험을 들었을 때 보험 기준 보험을 지급하는 기준 가격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독점 구조의 폐해가 첫 번째로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독점 구조의 폐해 혹은 뭐 85년 이후에 쭉 이어졌던 이 독과점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긴 한데 네. 그렇다고 사과가 10,000원이었던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 구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이 독과점은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네. 여기서 사과가 10,000원이 된 이유는 뭡니까? 사과가 10,000원이 된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기후위기 꿀벌이 사라지게 되고 생산량이 이번에 30% 이상 급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생산량이 급감하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제 설 명절 특수가 겹치다 보니까 더 폭등한 거고. 그 요인도 다 알겠어요. 네. 다 알겠는데 아까 정부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이렇게 폭등할 거라면 그다음에 이게 독과점 구조였기 때문에 구조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면 그럼 기후 변화의 문제가 있다면 다 알고 있는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부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근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는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물가 관리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부처별 물가 관리 책임제까지 도입을 해서 꼼꼼하게 관리하고 미리 이제 예측을 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현장하고 소통하고 뭐 업체하고도 긴밀하게 대화를 해서 그러라고 좀 정부가 있는 막았는데, 거죠. 예. 근데 네. 지금은 정부가 없죠. 윤 정부 같은 경우가 뭐 그냥 물가 관리 대책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수입하면 물량이 들어오니까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사과값을 낮추려면 사과를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과 수입하는 거 보셨어요? 사과 수입 안 돼요. 그 농산물 위생 검역 조치라는 게 있는데요. 8단계를 거쳐야 되고요. 이게 수입되려면 4년 내지 6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과값, 배값은 올라갔는데 물가 잡는다고 수입해서 물가 잡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렌지, 바나나 이런 것만 수입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현 정부의 대책은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수입해서 대체한다. 그렇죠.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사과는 말씀하셨듯이 수입하려면 금방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과를 작황이 좋지 않다고 지금 수입합시다 한다고 수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그거 대책이 아닌데 대책인 것처럼 대책인처럼 말을 하니까 거죠. 사실은 가격은 지 맘대로 계속 올라가는 것이다. 네. 관리가 안 되는 거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전혀. 네. 그리고 이게 뭐든지 이제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대책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말 기억나세요? 그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 더 먹게 해줘야지. 그리고 먹어도 죽지 않을 정도의 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꼭 해줘야 그걸 된다. 먹어야 되냐. 네. 좀 질이 떨어지더라도 먹게 해줘야 된다. 이런 인식인데.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 밥상 물가 관리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도 그냥 용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이네요. 그러니까 사과가 비싸. 그러면 이 구조적으로 사과값이 폭등할 수 있으니 그럼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돼. 이게 아니고 사과가 비싸면 귤 먹어. 귤 비싸? 그러면 오렌지 먹어. 그렇죠. 실제 오렌지가 20배가 팔렸다면서요. 네. 이번에. 네. 그러니까 대책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공산품처럼 이게 안 되면 그럼 이거 먹어. 관세 좀 떨어뜨려 줄게. 요 정도 수준의 대책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잡힐 리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점점점 이제 우리 농민 수는 줄어들고 농지 면적도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전체 이제 식량 자급률도 윤 정부 들어서 더 떨어져 가고 있는 사과가 그런- 10,000원이 아니라 20,000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정도의 대책. 네. 그러니까 정부가 무능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기후 위기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리고 네. 늘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기후 위기에 맞는 유통 구조, 기후 위기에 맞는 생산 안정성 정책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렌지 먹어. 그렇죠. 바나나 먹고. 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오렌지나 바나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더라고. 근데 그렇죠. 여기 들어오고 나면 우리나라에 그렇죠. 이 시스템이 얹히니까 그죠? 그렇죠. 외국에 우리가 여행 가다 보면은 정말 맛있는 과일 비싸다라고 인식이 안 되잖아요. 과일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네. 예전에도 그랬는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사과 10,000원인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과일값이 이렇게 이제 폭등하다 보니까 1월 달에 이렇게 물가 지수를 보면 2.8%인데 이 과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0.4% 정도예요. 그러니까 7분의 1이 이 과일 물가를 때문에. 끌어올린 결과가 나온 거죠. 이건 장보러 가서 제일 논하는 게 과일 가격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먹거리 취약계층들 진짜 과일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사과가 10,000원, 한 알에 사과 10,000원이 넘는다고 해서 사과 농부들 사정이 나아진 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농부들도 이제 그 수분을 위해서 벌통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5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20만 원이 넘어가요. 그 정도로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갔고 또 인공 수분 해줘야 되니까 인건비가 치솟는 거죠. 꿀벌들이 그 수분을 해줘야 되니까. 네. 그래야 맺히니까. 네. 그리고 사람이 인공 수정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모양이 좀 좋은 모양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아니, 그건 벌의 전문 분야니까. 네. 인간이 하면 벌만큼 못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구조로 농가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대기업 유통업체들만 돈을 버는 거예요, 실제로, 그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내년 이제 올해도요 이 반복이 될 거예요. 계속. 네. 정부의 냉해 관리 피해 능력이 오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 물량을요 누가 사가냐면 대형 유통 업체에서 미리 물량을 빼갈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제 공영도매 시장에서 취급하는 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더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 공영도매 시장을 거래하는 것이 전통시장이에요. 전통시장에도 물량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가도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과일이. 네. 거기 가면 예전엔 상대적으로 쌌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돼. 그래서 전 국민이 사과를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렇죠. 그 방향으로 계속 하는데 정부의 대책은 오렌지 마셔. 오렌지 먹어. 그렇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기후 위기에 야, 맞는 근본적인 대책. 큰일이네. 예, 그동안 이제 대책이 또 생산 따로, 유통 따로, 소비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정책을 이제 윤 정부에서 시행을 하니까 이게 연결돼야 되거든요. 생산, 유통, 소비가 연결되는 가격 안정 정책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네요. 네. 밸런스도 완전 구조적인 문제도 손을 대고 밸런스도 잡아주고 네. 그 농부들을 위한 대책도 만들어주고 가격 안정화 정책도 펴야 되고 네. 굉장히 통합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부재하다. 그렇죠. 그러니 계속 오를 것이다 가격은. 그렇죠. 특히 공영도매 시장의 유통구조, 경쟁체제, 가락시장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은 이게 해결이 어려워요. 그건 구조적으로는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게 해결되기 전에 정부의 관리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죠. 관리 능력도 발휘되지 않고 있다. 네. 왜냐하면 먹거리에 대한 인식 혹은 뭐 물가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듣고 보니까 가격은 계속 오를 것 같네 이거. 네, 그래서 불안하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두 다 죽는 그런 민생이 정말 그야말로 폭발 파탄 날 지경이 될 거예요. 과일 가격 보면서 이제 실감하게 되거든요. 이 진짜 그렇죠. 문제구나라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요. 네. 이거 심각한 문제네. 과일 가격에서 드러나는 이 정부의 관리 능력 부재,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좀 더 좀 파악을 해가지고요. 좀 더 또 만나요. 네. 예. 제가 또 말씀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하고요. 또 만나요. 예. 네. 백혜숙 지속가능 국민 밥상 포럼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면서 착하다. 그리고 생각보다 강직한 면이 있고 미생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미생물학자가 돼야 되겠다. 담임 선생님께 미생물 연구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너의 심상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초산업인 농업 분야도 괜찮겠다라고 기대를 듬뿍 하고 대학교를 갔는데 이제 가보니까 현실하고는 너무나 딴판이었던 거예요. 심정아라고 하는 제가 애정하는 언니예요. 학과 선배인데 선배님께서 권해주신 그 사회과학 서적을 읽으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제가 서울대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열심히 공부한 그런 나만의 힘이 아니라 주변 사회의 힘이 강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돌려드려야 된다. 공헌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삶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저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지금 5년 가까이 저 남쪽 끝에 내려가서 해양을 깨끗하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복하다라고 저한테 얘기해요. 엄마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형태가 뭘까 고민하다가 한국 베이비시터 협회라는 걸 창립을 했어요. 베이비시터 분들을 교육하고 생명, 환경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까 고민하다가 작은 텃밭을 베란다에서 가꿀 수 있는 작은 텃밭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베이비시터도 아이들하고 같이 텃밭 놀이를 하고 아이들은 그 텃밭에서 자라는 이런 채소들을 보면서 많이 웃고 건강하게 자라고 텃밭 하나가 해결해 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현장에서의 경험을 얻게 된 거죠. 네, 도시농업을 확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활동하려면은 경제적인 가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와 도시농업을 접목해서 처음으로 사회적 기업 도시농업 분야 인증을 받았죠. 커피 찌꺼기를 퇴비로 만들어서 텃밭에 뿌려주고 그 텃밭에서 채소가 자라는 새로운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입상을 했어요.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이 도시농업 쭉 10년 동안 진행하다가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하신대요. 꿈에 부풀어서 내려가셨다가 다시 도시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생활이 안 돼서 올라오시는 거고 생활이 안 되는 이유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시장에 내는데 제값을 못 받는 그런 구조 때문에 결국에는 포기하고 이제 마침 서울시 농산식품공사에서 도시농업 친환경 전문위원을 모집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먹거리가 이 가락시장을 통해서 유통되는구나. 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부푼 꿈을 안고 딱 와보니까 농민도 힘들다. 우리 소비자도 힘들다 이러시는 거예요. 특히 유통인들도 막 힘들다라고 막 그 뒤로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국을 다니면서 좋은 농산물을 발굴해서 체감받아줄 수 있도록 내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 직접 거래하는 품목이 너무 제한돼 있다. 경매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유통 구조가 하나 더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다중위기 시대입니다. 이러한 다중위기 시대에 민생의 기본 중에 기본인 밥상을 지키기 위해서 농업의 공공화, 유통의 공공화, 국민 밥상의 공공화, 국가에서 농식품 바우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요. 우리 농민분들은 농산물의 가격이 어느 정도라고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거래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공공식료 시스템이 완성된다라고 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 식량 디자인이 수립되는 계기가 될 거고 공공식료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와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볼 생각입니다.